네,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연휴였죠. 3일까지. 그래서 3월 1일 날 노지 유료낚시터에서 이제 개장을 한다고 해서 이제 동료들과 같이 이제 갔었는데, 그날 3월 1일 날 토요일 날 날씨가 워낙 안 좋았어요. 비도 오고 또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낚시하기가 좀 힘든 그러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이날 수십 명이 왔는데 붕어가 겨우 10마리 정도뿐이 나오질 않았어요. 10마리. 그만치 악조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영등철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영등철. 이 영등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력 2월을 얘기해요. 비록 지금 이제 3월이지만, 양력으로는 3월이지만은 음력으로는 2월이에요. 근데 이 2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2월은 영등철이라고도 하는데, 이 2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봄이 오고 또 겨울은 아직 그대로 있고,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겨울, 그 다음에 봄. 그러니까 봄 기운과 겨울의 기운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들쑥날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수온도 이때 영등철에는 수온이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그마치 이제 낚시가 제일 어려운 시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상으로 보면은 2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이 봄과 겨울이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 어떤 성격의 기복이 있다. 그렇죠? 두 가지의 성격을, 봄의 따뜻함의 성격과 겨울의 차가운 성격이 같이 동반돼서 기복이 심하다. 그러니까 아침도 마찬가지예요. 2월달은 아침도 그렇잖아요. 기온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죠? 아침에는 기온이 아주 내려왔다가 좀 낮이 되면 기온이 올라왔다. 이러기 때문에 성격의 기복이 좀 심한 편이다. 이렇게도 얘기도 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날 낚시를 하는데, 내림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내림 낚시를 또 선호하는 우리 동료분이 전혀 미동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찌가 미동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붕어는 우리가 이제 내림 낚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는데, 붕어는 이건 저의 소견이에요. 내림 낚시는 이렇게 있기 때문에 붕어가 흡입을 하게 되면 이 목줄이 여기에 걸려 가지고 이 바늘이 안으로 들어가는 깊이가 길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입질이 한 목 정도 깜박하는 거 특징이 저는 내림 낚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림 낚시하는 동료가 최대한대로 먹기 좋게 스로프를 많이 줬다고 하더라고요. 스로프를 이렇게. 그러니까 붕어가 이제 흡입력이 좀 더 안으로, 바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스로프를 많이 줬는데, 워낙 날씨가 좋지 않으니까 이 흡입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게 전달이 너무 슬로프에 늘어졌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찌에 전달되는 표현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붕어가 없어서 표현력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은 이 너무 슬로프를 줬기 때문에 인장력이 너무 없어서 전달이 안 됐을지, 그것은 이제 물속의 사정은 모르니까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슬로프를 줄 때까지 줬어도 찌의 미동은 전혀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동료 중에 동생이 있는데, 동생과 같이 중통 낚시를 했었어요.
자, 저의 이제 중통 낚시를 보면은, 이게 찌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채비를 이제 보여드리는데, 요 위에 스토퍼는 이제 고정이 돼 있죠. 요 유동추는, 움직이는 거죠. 중통 낚시는 유동추를 써야 되니까. 그런데 요 위에 감아놓은 요 편납의 요 무게는 이제 요 찌다리에다 달고서, 이렇게 달고서, 세 목이나 두 목이나 한 목에, 그건 자유죠. 자유예요. 그거는 한 목에, 세 목에 맞출 수 있으면 세 목에다가 편납을 깎고, 요 한 목이면 한 목에 해서 이렇게 해서 맞추는데, 요 맞춘 것을, 아무것도 달지 않고, 여기는 제외하고, 여기에다 홀더에다가만은, 감아주는 거죠. 감아주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충 이렇게, 감아줬어요. 감아주고서, 요렇게 해서 이제 중통 낚시를 하는데, 요것은, 제가, 편납을, 이 편납에, 두 배 정도, 이 편납에 두 배 정도만 감았어요. 이 요 홀더에, 움직이는 요 유동 홀더에, 두 개를 이렇게, 두 개의 무게를 이렇게 감았어요. 원칙으로는,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온 유동추 1.5, 1호든지 1.5를 달아도 되겠죠? 저는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서 중통 낚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중통도 전혀 입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동생이, 형님, 이거 아무래도 제일 이제, 아주 미동도 없으니까, 제가 이제 제 입장 생각할 때는 제일 예민한 낚시가 내림 낚시고, 그 다음이 사선 낚시, 이렇게 순으로 보거든요. 그 다음에 중통, 바닥, 이렇게 봐요. 바닥 낚시. 자, 이런 식으로 보는데, 중통도 예민하게 채비를 했지만 미동이 없으니까 동생이, 형님, 사선으로 바꾸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이제 날씨 탓이 좀 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선 낚시를 할 때,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동생이랑 같이 유동할 수 있는 편납을 뺐어요. 이렇게, 뺐어요. 이렇게 빼고, 자, 빼고서, 이제 요 편납은 찌의 무게만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찌다리도, 포함이 되고, 돌에도 포함이 되지만, 요거는, 감안해서 계산적으로 하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선 낚시가, 만드는 거죠. 요거만, 유동의 편납을 빼면은 사선으로 만들 수가 있죠. 제가 2회차인가, 3회차에 이 채비는 내림 낚시,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서서 바늘을 세우면은 바늘이 이렇게 있으면은, 내림 낚시가 되는 것이고, 그죠? 또 유동추를 달면은 중통 낚시가 되고, 또 이렇게 사선 낚시도 같이 세 가지를 같이 포함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선을 하는데, 이 편납이, 요 찌에, 2목 정도 딴 거니까, 2목 정도 딴 거예요. 그래서 이 편납을 나누는 거죠. 그쵸? 나누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나누느냐? 7대3으로 나눠도 되고, 6대4로 나눠도 돼요. 이렇게 해서 싹 제가 나눴어요. 이렇게. 나누고, 자, 여기다가 6의 분할을 여기다가 감는 거죠. 여기다 감았어요. 여기다 감고, 그 다음에 요것을, 당겨서 고정을 시켜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거는 고정이 돼 있죠. 이 위에 있는 홀더는. 요렇게 내려가지고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분할한 4의 편납을 여기다가 감았어요. 자, 이렇게 감은 거죠. 자, 그러니까
투척을 여기 이제 물론 이제 바늘은 중통과 사선의 바늘은 뭐 20 몇 센치든 간에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사선이 되는 거예요. 사선이 되는데 요것은 변하지 않아요. 중통이나 사선에는 변하지 않아요. 요거를 둔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서 사선이 있는 거와 이게 싹 내려앉아서 제가 이제 두목이나 한목이 내려앉는다 그랬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싹 내려앉아 가지고 인장력을 주고 또 여기에 대한 쓰레의 구역을 줄여준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수직 운동, 수직의 입질 운동을 수평으로 주기 때문에 수평으로 주면은 그만치 저항이 전 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싹 해주기 때문에 운동을 수평 운동을 해주기 때문에 찌의 표현력이 한 목을 찍을 것을 두 목 내지 3목을 늘려준다는 얘기죠. 늘려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을 경우에는 한 목을 딱 이렇게 해서 딱딱거리는데 요거를 달아줌으로 해서 한 목 딸깍이 두 목 정도 느슨하게 늘어지게 입질을 주니까 우리 나이 먹으신 분들도 아주 챔질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채비로 해서 사선으로 바로 변경을 해줬죠. 그런데 요렇게 해줘도 번거롭지 않게 하려면 되는데 또 만약에 내가 더 사선 낚시 대가 있으면 사선 이제 그 낚시를 가다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틀리단 말이죠. 아주 물이 고요하고 바람도 없고 할 때는 내림 낚시 하기가 참 좋죠. 대류도 없고 할 때는 내림 낚시 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할 때는 중통 낚시가 안정성 있게 중통 낚시가 또 좋겠죠. 그리고 입질이 그날따라 수온이 안 좋아서 또 할 때는 또 사선 낚시로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낚싯대를 각각 하나씩 이렇게 채비를 만들어 놓으면 더 손쉽게 이렇게 변화시키지 않고 손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선 낚시도 요런 홀더에 이렇게 있으면 홀더에 편납을 분할하고 여기에 좁쌀뽕돌 이런 것들이 너무 불필요하게 많으면 어떠한 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 바닥에 뭐 이렇게 뻘이라든가 했을 때 또 묻혀서 저항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좁쌀뽕돌을 여기에 이제 도래가 있고 있으면 좁쌀뽕돌을 딱 찍고 여기에 나머지 부분을 편납으로 계산해서 6대 4로 요것이 뽕돌은 4의 뽕돌 정도 편납은 6의 뽕돌로 해서 샤프하게 일단 뭐 자질구레한 이런 부속품이 없이 샤프하게 이렇게 해서 채비를 만들어 놓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돼요.